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퍼즐의 조각을 찾고 싶다 라는 인터뷰였어요. 읽어보면 손흥민 선수도 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내가 토트넘에 남아있었던 이유,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일, 이것을 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한 피스를 모두 찾았는데 마지막 한 끗이 부족하다. 이것만 채우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한 피스를 찾아서 10년 동안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결승전에 올라갔던 찬스가 2번 있었다. 챔스 결승, 리그컵 결승. 그리고 그 결승전이 모두 준우승으로 끝났는데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결승전을 했을 때 그때와의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경험 있는 선수들이 그런 경험을 지금에 있는 선수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승리로 가져가고 싶고 이기고 싶고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저만큼 간절히 응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면 분명히 우승 트로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결승을 임하는 마음가짐, 당연하게도 모든 경기가 특별하고 모든 경기가 나에게는 같은 값어치를 한다.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 같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엄청 집중을 하고 있다. 몸 상태도 이 경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준우승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 팬분들 그리고 토트넘 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큰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이기고 싶다.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읽어봐도 마지막 퍼즐,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기다. 그리고 이 경기를 위해서 몸 상태를 최고로 맞춰놔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승전을 위해서 몸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승전에 손흥민이 어디에 나올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할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00%의 몸 상태가 아닐 때는 손흥민이 나와야 되느냐 나오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해리 케인이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 나왔다가 부진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런 사례를 손흥민 선수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는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일찍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를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 이번에 아스톤 빌라 두 경기를 치르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리 케인 때보다는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나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결승전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조금 더 그때보다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때도 생각하면 해리 케인이 왜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 나왔느냐, 그런 결승전 경기에서는 해리 케인을 어떤 감독이든 뺄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도 해리 케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공격을 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손흥민과 모우라 두 선수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좋지 않았냐 라고 하지만 해리 케인이 있을 때 버텨준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느냐, 아니면 해리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뒤에서 올라오는 볼을 상대 수비수를 등을 지고 볼을 받을 때 볼을 뺏기느냐, 이 차이가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리 케인을 포체티노 감독도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감독도 해리 케인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을 이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뺄 수 없는 이유가 손흥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 메디슨이 시즌아웃을 당한 상태에서 쿨루셉스키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손흥민이 왼쪽에 나오겠죠? 근데 쿨루셉스키까지 만약에 부상을 당해버리면, 지금 팰리스전에 쿨루셉스키가 부상 때문에 중간에 교체가 됐었는데 쿨루셉스키까지 없으면 사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3명의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3명의 선수가 나오면 중원에서의 피지컬적인 경쟁력, 압박,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가 매우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실제로 팰리스전에도 쿨루셉스키가 부상을 당해서 나간 다음부터 토트넘이 공격 작업 자체를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앞쪽에서의 압박은 강하게 들어가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유와의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손흥민이 나왔을 때 손흥민이 하는 역할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냥 이제 뛰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수비가 붙어 있을 때, 수비가 내려가 있을 때 손흥민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리고 볼을 가지고 있다가 요 라인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풀백이나 앞쪽에 있는 뭐 미드필더나 공격수에게 찔러주는 패스,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패스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으면 손흥민을 측면 플레이메이커로 쓰면서 측면에서 풀어주는 선수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이 없을 때는 히샬리송, 마티스텔 이런 선수들이 왼쪽 공격수로 나오는데 이 왼쪽 공격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과 쿨루세프스키가 동시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손흥민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선수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100%의 몸 상태일지 몸 상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핀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아마 포스테콜루 감독의 가장 베스트 11에 먼저 쓰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수비가 손흥민 때문에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나머지 선수들이 뛰어들어간다. 그럼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침투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의 패스 때문에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외곽 지역으로 나와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끌어냈을 때 순간적으로 손흥민에게 쏠려 있으니까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베리발이 뜁니다. 그럼 뛰어가는 선수에게 손흥민의 패스, 이게 들어가면서 베리발이 라인 사이에서 좋은 패스를 받아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죠. 이런 거. 그리고 이게 8강전에 프랑크푸르트전에도 나타났어요. 이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터치라인을 밟고 있습니다. 밟으면서 수비를 끌어내죠. 그러면 끌어냈을 때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수비의 약간 이 밀도를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으로 선수들이 달려가기 시작하고요.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손흥민이 애초에 이 측면에 있다는 게 측면 플레이 메이커처럼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다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그러면서 손흥민의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좋은 패스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수비가 또 끌려 나오면서 2차적인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뒤에 있었던 포로가 뛰어들어오고 여기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손흥민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메디슨과 쿨루세프스키 둘 다 못 나오면 저렇게 풀어주는 방향을 가운데가 아니라 측면, 손흥민 쪽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패스를 찔러주는 요 패턴으로 찬스 메이킹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메디슨과 쿨루세프스키도 없는데 손흥민도 없이 최전방에 마티스텔, 솔랑키, 존슨, 중원에 사르, 벤탄쿠르, 비수마다, 그러면 정말 경기 자체가 너무너무 답답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탈압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탈압박적인 측면에서도 원래는 토트넘의 전술 자체가 어떤 식으로 탈압박을 하냐면 은근히 토트넘이 뒤에서 볼을 많이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탈압박을 할 때도 후방에서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맨유와의 결승전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독이나 포로,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에 집중을 시키죠. 이렇게. 그럼 집중을 시켰을 때 보통 메디슨이 요 앞 공간에 있거나 쿨루세프스키가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으면 내려와서 이 측면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볼을 받아요. 중앙으로 풀백들이 들어오면서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측면 지역에서 이제 공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디슨이나 쿨루세프스키가 공미로 나올 때 약간 측면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아서 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쿨루세프스키와 메디슨이 동시에 못 나오는 경기는 손흥민이나 앞쪽에 존슨,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좀 볼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존슨이 이런 플레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여기서 볼을 몰고 올라가기보다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 이런 식으로 손흥민을 거쳐서 나가는 패스가 많죠. 후방 빌드업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저렇게 내려와서 풀어주는 거를 생각을 해봐도 메디슨이나 쿨루세프스키가 없을 때는 손흥민의 역할이 후방 빌드업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100%의 몸 상태가 아니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염원하는 트로피를 손흥민이 나와서 직접 이제 결정을 좀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팀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의 이제 마지막 기회, 이제 이렇게 사실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남은 커리어에서 쉽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가 아주 큰 의미, 그리고 몸 상태를 이 경기에 모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결승전에서의 선발이 예상되는 그런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